자, 정석 7단원 가겠습니다.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맨 먼저 나와 있는 게 일단은 우리가 방정식 처음 배울 때 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등식의 종류가 방정식이냐 아니면 항등식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자,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등식에 나와 있는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달라지는 거를 방정식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2x 빼기 4는 0. 그럼 x자리에 2를 대입을 하면 얘가 참이 되고 x자리에 3을 대입을 하면 거짓이 되는 그런 식. 자, 그 다음에 항등식이라는 것은 항상 같은 식을 항등식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괄호 열고 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다. 이런 식.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식, 항상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x는 0이다 라는 식을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본다면 이 x에 대한 이라는 표현에서 x가 의미하는 게 미지수라는 의미고, 그리고 y라는 아이는 뭐로 취급을 하는 거냐면 상수, 즉 숫자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x, y에 대한 차수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수학상 들어가서 한번 했고요. 자, 그리고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 정석에 등식 성질 뭐 더하거나 빼고 곱하거나 나눈다, 나눌 때 0만 아니면 되고요. 이런 거는 기본적인 성질이니까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어드바이스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거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x제곱은 2x다 라는 방정식을 해를 구할 때 x 양변에 있으니까 x 나눌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x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0으로는 못 나눈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x가 0이 되는 경우라면 나눠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바로 이항을 해서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x라는 공통인수로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인수분해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문자나 어떤 값으로 나눌 때에는 그 나누는 부분이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0이 만약에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나눌 수는 없다.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0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1차 방정식에서 a의 값에 따라서 해가 있다, 그리고 많다, 아니면 해가 없다라고 나눌 건데, 제일 먼저 a가 0이 아니야. 그럼 방금 쌤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x만 좌변에 남기기 위해서 양변을 a로 나눌 수가 있잖아. 0이 아니니까. 그러면 x는 a분의 b다 라는 식 딱 한 개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a가 만약에 0이다 라면 여기에서는 뭘로 나뉘냐면 b가 0이 아닐 때랑 b가 0일 때로 나뉠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a가 0이야. 0 곱하기 x인데 예를 들어서 우변은 0이 아닌 값이야. 그럼 x에 뭐가 들어가도 항상 좌변은 0인데 항상 우변은 그냥 3이잖아. 요거를 만족하는 x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a는 0인데 b가 0이 아닌 경우에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두 번째 경우 0 곱하기 x가 0이야. 그럼 x가 뭐 아무거나 막 들어가도 항상 좌변은 0이고 항상 우변도 0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모든 수 또는 뭐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x는 b라는 이런 1차 방정식의 해는 x의 개수에 따라서 일단 나누고, 만약에 x 개수가 0이라면 b에 따라서 우변에 있는 상수값에 따라서 해가 없을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불가능하다라는 말로 두 글자로 불능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정할 수 없다. 그 not의 의미가 아니고 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자, 기본 문제 1번. 일단은 주어진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AX는 B라는 일반적인 1차 방정식 풀이 방법처럼 한쪽으로 X를 다 몰아주고요. 한쪽으로 상수항을 다 몰아줄 거야. 좌변을 먼저 전개를 먼저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좌변에다가 X를 다 모을게요. 그럼 AX 빼기 X는 A 더하기 2다. 그리고 좌변에서 X 자체를 묶어내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x의 개수가 첫 번째로 만약에 0이야. x 개수가. 그러면은 좌변은 0 곱하기 x고 우변은 3이잖아. 이렇게 되는 x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없다라고 쓸 거고요. 자, 만약에 x의 개수가 0이 아닐 때에는 얘로 나눌 수가 있다면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x인 거니까 x는 으로 고치면서 양변에 a-1 나누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답은 a가 1일 때는 해가 없다. 그리고 a가 1이 아닌 경우에는 a-1분의 a 플러스 2다. 이렇게 두 개를 다 답으로 써주면 될 거고요. 자, 가로 2번 바로 갈게요. ax-a제곱이 bx-b제곱인데 얘도 마찬가지야. 이항하고 이항을 해주면 ax-bx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양변을 둘 다 인수분해를 할게요. 좌변은 x라는 공통인수로 묶고요. 우변은 합차로 이렇게 분리를 해줄 거야.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x의 개수가 0이다 라면 즉 a가 b랑 같다면 a 자리에다가 b를 넣으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0 곱하기 x가 돼요. 근데 우변도 다행스럽게 a 빼기 b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a 자리에 b를 대입을 해주면 싹 다 0으로 사라질 거야. 그럼 0 곱하기 x가 0이 되는 x는 무수히 많죠. 모든 수라고 적어주고요. 자, 만약에 x의 개수가 0이 아니야. 그러니까 a가 b가 아닐 경우에는 a 빼기 b로 양변을 나눌 수가 있잖아.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x가 될 거고요. 우변은 a-b분의 a 플러스 b 곱하기 a-b인데 a-b가 바로 약분이 되면서 x라는 게 a 플러스 b가 된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a가 b라면 모든 수 a가 만약에 b가 아니라면 a 플러스 b라는 해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3번 a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는 a의 5x 플러스 1이다. 자, 이 친구는 좌변에 있는 이 i는 놔두고요. 우변을 전개를 먼저 해가지고 x를 좌변에 넘겨줄 거야. 그리고 2는 우변으로 넘길게요. 그럼 좌변이 a제곱 플러스 6의 x 마이너스 5ax이고 우변은 a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좌변에서 x를 묶어주면서 내림차 순으로 정리를 조금 해주면 좌변이 이런 모양이 될 거야. 그러고 나서 좌변을 다시 한번 인수분해를 더 해보니까 이 친구가 될 거거든. 그러면 자, 다시 a-2 곱하기 a-3이 0일 때에는 즉 a가 2거나 a가 3일 때에는 자, 만약에 a가 2야. a가 2인 경우에는 0이고 그럼 좌변은 0 곱하기 x고 얘도 0이 되잖아. a가 2니까. 그럼 얘도 0일 거야. 그럼 a가 2인 경우에는 x가 무수히 많다. 자, 만약에 a가 3인 경우는 자, a가 3이면 좌변은 0이 되는데 우변에다 3 집어넣으면 얘는 1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a가 2인 경우에는 모든 수라는 답이 나오는데 a가 만약에 3이라면 해가 없다라고 답을 써주면 돼요. 자, 두 번째로 x의 개수 a-2 곱하기 a-3이라는 i가 0이 아니야. 즉 a도 2가 아니고 a가 3도 아닌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 친구로 양변을 나눌 수가 있잖아. 그럼 a-2에 a-3분의 a-2가 되는 거니까 약분시켜주면 a-3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을 여기다 조금 쓸게요. 답은 a가 2인 경우에는 모든 수다. 그리고 a가 3인 경우에는
해가 없다. 그리고 A가 2도 아니고 A가 3도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기본 문제 7-2번을 보니까 1번부터 3번까지 전부 다 절대값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 그럼 절대값의 기본 정의부터 다시 살펴보자면 절대값 x라는 거는 x가 양수이거나 0일 때는 x 그 자체가 나오고 x가 음수인 경우에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 i가 절대값 x였거든. 그러면 이렇게 절대값이 나와 있을 때에는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따라주면 돼.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일 때,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좌변에 있는 이 절대값이 양수로 그대로 이렇게 빠져나오고 우변은 그냥 자기 자신이 그대로 온다라는 거야. 내가 지금 범위를 나눠가지고 본 거는 좌변에 대한 해당 사항이고 우변은 어쨌든 2x 더하기 4거든 항상.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만약에 좌변에 있는 이 절대값 안의 값이 음수야. 즉 x가 1보다 작아. 그러면은 x 빼기 1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각각 해를 구했을 때 이 친구는 x가 되고 넘어가서 x가 마이너스 5인데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 경우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거든. 근데 x가 마이너스 5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럼 두 번째 경우 볼게. 좌변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우변이 2x 더하기 4야. 그러면 x 2항, 4도 2항을 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플러스 1이 2x 플러스 x가 되면서 마이너스 3이 3x야.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야. 자, x가 1보다 작은 경우 안에는 마이너스 1은 가능한 거야. 그래서 해가 마이너스 1 하나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문제에서는 범위 자체 안에서 해가 들어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자, 2번 바로 갈게요. 2번이랑 3번을 보니까 둘 다 어떤 경우냐면 절대값 자체가 두 개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수직선 위에다가 이 값을 올려볼 거야. 아까 1번에서 결론적으로 뭐가 나왔냐면 x가 1 이상, x가 1 미만 1에 대한 조건으로 풀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값 자체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걔보다 작을 때, 걔보다 클 때 이렇게 나오는다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인 마이너스 2와 얘가 0이 되는 값인 3을 기준으로 이거 하나, 이거 둘, 이거 셋, 총 3가지 경우로 나눠야 돼. 절대값이 하나일 때는 범위 자체가 2개고요. 절대값이 2개인 경우에는 3개. 절대값이 만약에 3개까지 늘어난다면 범위 자체가 4개로 늘어날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는을 여기다 붙여도 되고 그 다음 경우에 붙여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친구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자, 간단하게 뭐 마이너스 10 같은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봐봐. 값을 알아라는 게 아니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10 넣으면 마이너스지. 그럼 마이너스 빠져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니까 x-3 앞에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나올 거야. 전개부터 할게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7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7 마이너스 2x는 6 x라는 게 마이너스 3 범위 안에 쏙 들어가 있죠? 요 친구 오케이. 자,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방금 여기에다 는을 붙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는을 붙이면 안 되고요. 둘 중에 한 군데만 붙여줘야 됩니다. 요 범위 안에서는 제일 간단한 숫자가 0이잖아. 0을 넣어봐봐.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지? 그럼 앞에 있는 친구는 요거 그대로 나올 거고 뒤에 x-3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얘가 7이 된대. 전개를 해보면 x 더하기 2 빼기 x 더하기 3이 7이야. 좌변이 5인데 우변이 7이래. 전혀 불가능. 그럼 이 경우에서는 해가 없다. 자, 세 번째로 x가 3보다 클 때
예를 들면 뭐 4야. 그럼 얘 양수고 얘도 양수잖아. 그러면 둘 다 그대로 이렇게 빠져나올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x-1이 7. 그럼 2x는 8. 그럼 x는 4. 3보다 클 때, 요것도 오케이. 그럼 답이 -3과 4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3번도 볼게요. 3번도 절대값 자체가 2개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절대값이 0이 되는 1과 오른쪽에 있는 절대값이 0이 되는 3을 기준으로 1, 3을 기준으로 하나, 둘, 세 개의 범위를 나눠서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예를 들어서 0이야. 그럼 이 친구는 음수인데 이 친구는 양수거든? 그럼 좌변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우변은 양수니까 그대로 -x 플러스 1이 3-x 마이너스 없애주고 보니 불가능해요. 자, 두 번째로 x가 1보다는 크거나 큰데 여기 는 붙였으니까 여기는 는 붙이면 안 되고요. x는 1보다 큰데 3보다는 작대. 작거나 같대. 뭐 예를 들면 2 같은 거 넣어볼까? 얘는 양수. 얘도 양수거든. 그러면 좌변도 양수, 우변도 양수니까 이항해서 2x는 4. 그래서 x는 2 이렇게 나오는데 범위 안에 예쁘게 들어가지. 오케이. 자, 마지막 3번. x가 3보다 클 때 4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거든. x-1은 그대로 우변에 있는 3-x는 마이너스 붙여서 그럼 x-1이 -3 플러스 x인데 x 사라지고 요 친구도 불가능하겠네. 그래서 답은 2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거죠. 자, 7-3번은 먼저 스탑을 해놓고 문제 먼저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얘가 먼저 어딘가에서부터 출발을 했을 거야. 그래서 출발을 한 게 9시 몇 분에 출발을 했겠지? 그래서 내가 요금소를 지났는데 요금소를 지날 때의 시간이 9시 y분이라고 잡아볼게. 왜 y분이라고 잡냐면 사실 얘가 어느 순간에 시침과 분침이 겹쳐졌다라고 했으니까 그 친구를 먼저 구할 거거든? 여기가 시침과 분침이 겹쳐졌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식의 시침과 분침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 시침은 12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돌아요. 360도. 그럼 1시간 동안은 나누기 12를 하면 30도를 돌아. 근데 1시간이라는 건 60분이잖아. 그럼 1분에는 얼마만큼 도냐면 60분의 30도, 즉 0.5도씩 움직이고 있어요. 시침은. 자, 그 다음 분침은요. 분침은 1시간 동안 한 바퀴를 다 돌잖아. 그럼 얘가 60분이니까 분침 같은 경우에는 1분 동안 6도씩 움직여요. 자, 요거를 가지고 1번부터 풀어볼 거야. 어쨌거나 9시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9시 x분이 되었을 때 시침과 분침이 겹쳐졌대. 그러면 우리가 시계를 볼 때 9시가 요쯤 있잖아? 그러면 9시와 12시 사이에 일단은 시침은 약간은 움직였을 거야. 9시와 10시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근데 분침은 정각이 되자마자 다시 12시 정각으로 돌아갔다가 x분 만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요 정도까지 같이 와서 이렇게 겹쳐졌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시침 먼저 생각을 할 건데 어쨌든 이 정각을 기준으로 0이라 생각하고 돌아온 각도가 서로 같은 거잖아. 그럼 시침은 결국 9시간 동안 움직인 각도에 x분 동안 움직인 각도를 더해줘야 시침이 움직인 각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1시간에 아까 1시간에 시침은 30도씩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9시 정각이 된 순간에는 시침이 9 곱하기 30
270도는 가 있을 거고 x분 동안 약간씩 0.5도씩 움직이고 나서 x분 동안 움직인 거는 결국 0.5x가 됐을 거야. 요게 뭐냐면 시침이 가리키고 있는 각도야. 자, 그럼 분침은요? 분침은 정각이 되는 순간 항상 0도로 시작을 해서 x분 동안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분침은 1분에 6도씩 움직이니까 6x인데 요거 두 개가 같은 거지. 그럼 270은 이 항에서 5.5x 즉 10분의 55x니까 얘가 2분의 11x가 됐을 거야. 그럼 x는 11분의 540. 우리가 지금 뭘 구한 거냐면 9시랑 10시 사이에 9시 x분의 시침과 분침이 겹쳐지는 분 자체를 구한 거니까 답이 9시 11분의 540분 이상에도 그냥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결국 이 친구가 9시 몇 분에 요금소를 출발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평균 속력이 시속 88km인 요 친구가 28km를 달리는 순간 얘가 9시 x분 시침과 분침이 겹쳐졌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y분은 전체 x분에다가 요만큼 움직인 시간 자체를 빼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요 친구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언젠가 9시 정각이었을 건데 9시부터 y분 동안 달려가지고 얘가 요금소를 지났어. 그러고 28km를 더 달린 거야. 88km/h로 시속. 그래가지고 언젠가 9시 x분이 된 순간 시계를 보니까 시침이랑 분침이 딱 만나고 있었나 봐. 그러면 9시부터 요만큼 움직인 게 x분일 거고 요만큼이 y분이잖아. 결국은 x분에다가 요만큼 움직인 시간 자체를 빼면 y가 나온다라는 거거든. 그럼 x분이라는 거는 1번에서 11분의 540이라고 했었고요. 시속 88km로 28km를 달렸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러면은 88분의 28인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얘가 고속시 문제이니까 단위가 다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 근데 킬로미터 거리는 모두 맞춰져 있는데 요 친구 x랑 y도 분으로 맞춰져 있는데 유일하게 요 속력만 시속이란 말이야. 그럼 이 친구를 바꿔줘야지. 자, 시속 88km라는 거는 88km를 달릴 때 1시간이 걸린 거야. 그러면 1분 동안 얘가 얼마만큼 달릴 수가 있지? 88km를 60분 동안 달렸으니까 결국은 1분 동안에는 60분의 88만큼 달릴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 얘의 속력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아이를 요거 대신에 조금 모양을 바꿔줘야겠죠. 자, 다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데 속력이 60분의 80 이게 분속 그리고 거리는 28이 된 거야. 좀 복잡하니까 요 부분을 위에다가 조금 쓸게요. 자, 다시 x 빼기 60분의 88 분의 1분의 28 이렇게 되니까 번분수 처리가 돼서 y를 구할 수가 있을 건데 11분의 540 마이너스 88분의 28 곱하기 60 요 계산은 조금 해주시고 그러면은 y가 나올 거예요. 자, 유제 7-4번도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니까 맨 처음에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3시를 지나 처음으로 직각을 이루었대. 그러고 나서 1번 보니까 그러고 나서 시침과 분침이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일직선 되는 거는 몇 분이 더 지났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맨 처음에 얘가 3시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4시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건데 3시 x분의 얘가 90도가 이루어진대.
그러면 원래 3시 정각에 90도가 되어 있잖아. 근데 얘가 분침이고 얘가 시침일 건데 시침이 움직이는 1분의 시침이 움직이는 각도보다 1분의 분침이 움직이는 각도가 훨씬 크잖아요. 5.5도씩 차이가 나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이렇게 90도가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원래 90도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 분침이 요거를 지나가지고 요쯤 어딘가 와야 얘가 90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시침과 분침이 90도가 되는 시간부터 볼 거거든. 그러면 그 시간을 3시 x분이라고 잡아볼게. 그럼 보다시피 분침의 각도에서 시침 각도를 뺀 게 90도가 돼야 된단 말이야. 다시 분침의 각도에서 시침 각도를 빼야 하는데 시침은 3시가 될 때까지 1시간에 30도씩 움직이고 그러면 3시가 되는 순간은 90도였을 건데 여기서 x분만큼 더 갔잖아. 시침은 1분에 0.5도씩 움직이니까 x분이면 0.5x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분침의 각도에서 시침 각도를 뺐어. 그랬더니 90이 된 거야. 이거 일단 계산하지 말고 놔둬볼게요. 자, 그래가지고 시간이 조금 더 흘렀대. 그래서 3시 y분이 된 거야. 똑같이 여기 3시 어딘가 있고 여기에 4시가 어딘가 있을 건데 시침도 이렇게 올 거고 분침이 조금 더 간 거야. 조금 더 가서 이렇게 되었을 때 얘가 일직선이 되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똑같이 보다시피 분침의 각도에서 시침 각도를 뺀 게 이번에는 180도가 되거든. 그러면 똑같이 분침의 각도에서 시침 각도를 뺀 게 UI가 180도인 거야. 그러면 괄호 1번에서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X분이 궁금해요? Y분이 궁금해요? 둘 다 안 궁금하거든? 사실 이 문제에서는 3시 X분에서 얼만큼 더 가야 3시 Y분이 되는데 이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Y와 X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한번 빼볼게요. 자, 빼면은 좌변은 6x-90-0.5x에서 6y-90-0.5y를 빼는 거니까 빼기를 이렇게 모양을 맞춰준 다음에 더해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90은 없어질 거고 요 친구 두 개를 마이너스 6으로 묶어내면 y를 먼저 좀 쓰자. y 마이너스 x. 자, 요 친구 두 개는 더해질 거니까 더하기 0.5로 묶어주면 y 먼저 쓰면 y 마이너스 x일 건데 자, 우변은 얘가 90이고 얘는 마이너스 뺀 거니까 마이너스 180이야. 그럼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90이 됐을 거라고. 그러면 y-x로 이 두 개를 묶었을 때 마이너스 5.5인데 얘가 마이너스 90이네. y-x는 90에다가 5.5의 역수를 곱한 거잖아. 그러면은 5.5라는 거는 10분의 55, 즉 2분의 11이니까 11분의 2를 곱하면서 결국은 18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의 차이 3시 x분의 직각이 되고 나서 11분의 180만큼 더 움직이니까 얘가 일직선이 되었다. 얘 자체가 답이 되는 거죠. 자, 2번을 봅시다. 2번을 보니까 또 한 번 그 이후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 그럼 3시와 4시 사이에 분침과 시침이 일직선이 되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직각이 되려면 3시 몇 분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4시 Z분이 되었을 때 얘가 90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여기 3시, 4시, 5시쯤 있다고 생각한다면 요번에도 시침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얘는 조금만 더 갔을 때 분침이 아마 요 안에서 90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시침의 각도에서 분침 각도를 빼면 돼. 시침은 4시간 동안 일단 간 각도에서 Z분 동안 간 각도를 더해야 하니까 시침의 각도는 120 더하기 0.5Z 이렇게 될 거고, 자, 이제 분침은요. 분침은 그냥 Z분만 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Z 한 개 90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5.55Z가 이항해서 마이너스 30이 될 거고, 2분의 11Z가 결국 30이니까 Z는 11분의 60 해서 4시 11분의 60분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자, 이제 113페이지로 가보면 2차 방정식의 해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똑같아. 그냥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x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니다. 그리고 x가 제곱인 게 최고차항일 때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을 구하는 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근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가 인수분해이고요.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바로 안 보일 때 쓰는 거, 근의 공식이었거든. 그럼 왜 굳이 얘를 다시 배우냐면, 사실 우리 3학년 1학기 때 2차 방정식을 배운 부분은 수가 어디까지 확정이 됐었냐면 실수까지였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x제곱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되는 근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되잖아.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지. 다시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요 x를 뭐라고 했었냐면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럼 x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 원래라면은 실수 파트에서는 이게 불가능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수학상에서는 복소수로 넘어가면서 허수라는 부분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근도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조금 더 보자면 얘가 마이너스가 루트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면 i로 빠져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2i. 즉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두 개의 값도 복소수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2차 방정식 해를 구했는데 걔가 실수인 해야. 실수 안에는 유리수, 무리수 다 포함해요. 루트도 마찬가지. 그래서 실수인 해가 나오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실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형태로 허수인 근이 나오는 거를 허근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러면은 수학상 개념 안에서는 이미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라는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는, 그러니까 별다른 말이 없을 때에는 무조건 복소수 범위 안까지 생각해서 근이 다 i까지, 그러니까 허근까지도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페이지 116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근의 공식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일반적인 근의 공식이고요. 짝수 공식도 있었잖아. x는 숫자 다 지우고 b 대신에 b 프라임 집어넣어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짝수 공식이었거든. 그러면 근의 공식 나온 김에 왜 그렇게 됐는지는 조금 빠르게 돌려가면서 볼 테니까 배속을 조금 빨리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짝수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짝수 공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x의 개수가 짝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의 분의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였잖아. 그럼 b 대신에 지금 2b'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2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의 루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거를 조금 정리를 해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4b' 제곱 빼기 4ac인데 루트 안에서 4를 묶어내면 밖으로 그대로 빠져나올 거거든. 2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나누기 2a야. 그러니까 2가 다 약분이 되면서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근의 공식과 이 짝수 공식은 a랑 b랑 c 그러니까 개수들이 모두 다 i 그러니까 복소수로 확장이 되어도 개수들이 뭐 허수든 실수든 상관없이 항상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기 2번을 볼게요. 1번 일단은 근의 공식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 a가 5고요. b가 3이고 c는 마이너스 2. 짝수 아니니까 그대로 쓰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ac 일단 첫 문제니까 쭉 쓸 거고 밑에는 바로 계산을 할 거예요. 2번부터는 자 10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9 플러스 8로 40 그러면 10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9가 되면서 7이거든? 그러면은 10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7 또는 10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다 라는 얘기니까 10분의 4 즉 5분의 2거나 아니면 10분의 마이너스 10 즉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답이 나오고요. 얘는 당연히 실근이 된다. 자 2번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요. 요거 짝수 아니니까 바로 쓸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ac거든? 4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16이 나와. 조금 생소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7이야. 그럼 마이너스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밖으로 빼주면서 i만 붙여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요거 자체가 바로 답으로 나올 수가 있을 거야.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3x 제곱 더하기 8x 빼기 3은 0인데 요거는 짝수잖아요. 짝수니까 요거의 반인 4를 b' 자리에 넣는 짝수 공식 쓸 거야. 자,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거든? 4 없어요.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16 플러스 9거든? 그럼 얼만데? 25야. 루트 25니까 5가 되네. 그렇다면 3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5거나 아니면 3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되니까 3분의 1이거나 아니면 3분의 마이너스 9 즉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고요. 당연히 실근. 2번은 허근이었고요. 자 4번 얘도 똑같이 근의 공식 쓰면 짝수 쓸 수가 있지. a분의 마이너스 b' 지금 b'이 마이너스 8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b'이니까 플러스 8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야. ac니까 66
그럼 3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면서 i만 이렇게 붙여주면 얘가 답이 되는 거지. 자, 기본 문제 7-4번. 방정식을 풀어랍니다. x제곱 더하기 2의 a-bx 마이너스 4ab는 0. 얘가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내용은 만약에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인수분해를 해서,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근해 공식을 써서 해를 구해보라 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보니까 얘가 합이잖아. 합을 해가지고 2a 빼기 2b고 곱해서 빼기 4ab가 되는 순서쌍이 요런 순서쌍이 하나 있네. 그러면 바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그래서 x라는 i는 마이너스 2a이거나 2b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2번 바로 내려가자. ab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x 마이너스 ab는 0. 자, 이 친구도 일단은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지 먼저 볼 건데, 지금 합한 게 이렇게 될 때이거든. 그러면 a, b를 나눴을 때 곱한 형태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요렇게 되는 거를 두 개를 합한 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어야 돼. 그럼 a랑 마이너스 a랑 곱하면 될 거고, b랑 플러스 b랑 곱하면 될 건데, 다행스럽게도 짝 자체가 가능한 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ax 플러스 b에 bx 마이너스 a는 0이다 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x라는 게 마이너스 a분의 b이거나 b분의 a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3번을 보니까 절대값까지 들어가 있네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절대값 들어가 있으면 절대값 안에 값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안에 x 빼기 1이 양수니까 그대로 빠져나온다. 그 다음 x가 만약에 1보다 작아, 절대값 안의 값이 음수야. 그러면 x제곱에 3의 x-1로 나오고 싶은데 그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7은 0이다. 이렇게 두 개를 풀 거야. 그럼 위에 있는 식 먼저 풀면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은 0이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이 0이라서 2, 5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x가 2이거나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자, 절대값이기 때문에 범위를 잘 봐야 돼요. 둘 중에 뭐만 가능해? 2만 가능해. 자, 밑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라 1, 4 마이너스 플러스.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4다. 근데 범위 자체가 1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요게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2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유제 7-5번에 2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이 친구도 일단은 절대값이 나와 있어. 그럼 원래라면 기본적으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구간 나눠서 봐야 하는데, 요거는 조금 다르게 풀어볼 거야. 잘 봐. 절대값 x를 제곱한 형태나 그냥 x를 제곱한 형태는 같거든. 그러면 주어진 식을 절대값 x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절대값 x 빼기 3은 0이라고 둘 수가 있겠지. 그럼 절대값 x라는 거를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주어진 식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다 로 바뀔 거고, 얘 자체가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1이거나 3이다. 근데 t가 뭔데? 절대값 x야. 근데 절대값 x라는 게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있나? 절대값이 원래 뜻이 뭐냐면 0에서 떨어진 거리야. 그래서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뭐가 안 되냐면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x가 3이 되는 x는 두 개가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3.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대값 나와 있으니까 방금 우리 기본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구간 나눠서 풀어도 똑같은 값 나오고요. 이런 형태가 나와 있을 때에는 이렇게 풀어도 괜찮다. 아까 3번에서는 이 친구를 절대값으로 바꿔봤자 얘랑 모양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치환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었어요. 자, 기본 문제 5번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5번을 보니까 계수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은 계수를 정리를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x의 계수를 x제곱의 계수를 1으로 만들어 볼게. 어떻게 만들 거냐? 요 i의 짝지를 모든 항에다가 곱해 볼 거예요. 그러면 루트 2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이니까 합차 들어가면서 x제곱은 계수가 1.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각각 이렇게 곱해지는 형태로 들어갈 건데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전개를 해보면 x제곱에 얘가 루트 2에 3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으니까 2루트 2 그리고 3과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플러스 1. 잘 이해 안 되면 하나씩 한번 전개를 해보고 전개하면 2 플러스 루트 2야. 얘는 인수분해가 바로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밖에 없지. 자, 짝수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바로 그냥 근해 공식 쓸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에 a는 1이고 c 이렇게 올 건데 루트 안에 계산해보면 조금 간단하게 나올 거니까 걱정 말고 계산을 해볼게.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풀어질 거고 루트 안에 값이 자 2루트 2 더하기 1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2개 곱한 거의 2배 더하기 1제곱 붙을 거고 전개해주면 빼기 8 빼기 4루트 2 4루트 2 사라질 거거든. 그리고 8도 사라지네?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인데 어쨌든 그냥 1인 거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떼서 보면 한 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한 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2 얘는 이렇게 뒤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2니까 분리가 가능하잖아.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자, 2번도 보면 x제곱의 계수가 i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일단은 양변에 i를 곱할 거야. 자,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다시 기억을 좀 하고 곱해볼게요. i 각각.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i에 일단 좀 쓰자. 헷갈리니까. 그리고 i 마이너스 i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건데 마이너스 x제곱에 i제곱들 전부 다 마이너스 1로 바꿔주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로 바뀔 거고 마이너스 i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i의 제곱 즉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바뀔 거야. 자, x제곱 계수를 플러스로 바꿔주자. x제곱에 마이너스 2i 플러스 1 x 플러스 i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된다. 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니까 이 i도 근해 공식 쓸 거고요. 짝수 아니니까 일반 공식 쓸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니까 그대로 2i 플러스 1 나올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 이렇게 될 거야. 얘도 루트 안에 거 정리될 거니까 겁먹지 마시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2분의
2i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여기서 계산을 좀 먼저 하자. 마이너스 2i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뭐랑 같냐면 그냥 2i 플러스 1 제곱이랑 같잖아. 그래서 2i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i 곱하기 1 더하기 1 제곱일 건데 2i 제곱은 4i의 제곱이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i 플러스 1. 그래서 4i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올 거예요. 지금 제곱 부분 풀어졌고요. 뒷부분도 마저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4i 플러스 4가 될 거야. 자, 그래서 2분의 2i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숑숑 1이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2분의 2i 플러스 1 플러스 1 또는 2분의 2i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럼 얘도 2니까 이렇게 분리를 하면 i 플러스 1 또는 사라지니까 i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지. 자, 기본 문제 6번. a 플러스 bi가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0의 해가 될 때 a 마이너스 bi도 요 방정식의 해임을 보여라. 그러면 a 플러스 bi라는 게 해니까 x자리에 a 플러스 bi를 집어넣으면 는 0이 성립을 할 거예요. 한번 보자. a 플러스 bi 제곱 더하기 p 곱하기 a 플러스 bi 더하기 q는 0.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좌변에서 i가 붙어있지 않은 실수 부분 쫙 그리고 i가 붙어있는 허수 부분 쫙 정리를 하고 는 0이니까 실수 부분도 0, 허수 부분도 0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 그래서 전개를 먼저 하면 a제곱 플러스 2abi 플러스 bi의 제곱 플러스 pa 더하기 pbi 더하기 q는 0이다. 그런데 bi 제곱이라는 게 b제곱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요 친구랑 요 친구랑 요 친구랑 요 친구는 실수 부분으로 묶일 거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pa 플러스 q. 그리고 요 친구랑 요 친구는 i로 묶이면서 2ab 더하기 pb가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변에 있는 i가 0 더하기 0i잖아. 그래서 좌변에 있는 실수 부분도 0, 좌변에 있는 허수 부분도 똑같이 0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식에서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요거인 거야. 얘가 0. 그리고 동시에 2ab 더하기 pb도 0이다. 그럼 요 조건식을 가지고 나는 지금 a-bi가 해가 됨을 보일 거야. 자, 해가 됨을 보인다라는 얘기는 x자리에다가 a-bi를 대입을 했을 때 등식이 성립을 하는지를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대입을 그대로 해볼게. a-bi의 제곱 플러스 p의 a-bi 플러스 q가 과연 0이 될 것인가? 얘도 쫙 전개를 해볼게. a제곱 마이너스 2abi 플러스 bi의 제곱 플러스 pa 마이너스 pbi 플러스 q. 똑같이 i는 i끼리 묶을 건데 요 친구가 마이너스 b제곱 되는 거 똑같죠? 그럼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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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4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pa 플러스 q. 그리고 요 친구랑 요 친구를 i로 묶어 줄 건데 웬만하면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 볼게요. 자, 마이너스 빼내니까 그대로 2ab 플러스 pb로 들어갈 거야. 아까 구한 조건식 자체가 이렇게 그대로 온단 말이야. 그러면 앞에 거 0이고요. 뒤에 있는 거 빼기 i 곱하기 0이야. 결론이 뭐냐? 0인 거야. 나 뭐 한 거야? x자리에 a-bi를 이렇게 대입을 했더니 는 0이라는
등식이 성립을 하잖아.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에서 a 마이너스 bi 또한 얘가 근이 된다.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만약에 개수가 실수야. 그러니까 a, b, c가 실수야. 그랬을 때 n 플러스 ni라는 게 근이라면 요 i의 켤레인 n 마이너스 ni 또한 같이 근이 돼요. 그럼 거꾸로 n 마이너스 ni가 하나의 근이라면 개수 실수를 가질 때에는 n 플러스 ni가 근이 될 거예요. 요거 우리 3학년 때 개수가 유리수라면 n 플러스 n 루트 뭐 k라고 잡았을 때 요 i도 근이 된다라는 거 많이 봤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개수가 실수일 때는 허근에 대한 켤레근이 성립을 하고요.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무리근에 대한 켤레근이 성립을 한다. 요거 기억을 해 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수를 먼저 봤을 때 요 조건들이 각각 성립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개수는 꼭 살펴봐 줘야 된다. 자, 유제 7-2번. 2 플러스 3i가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0의 해가 될 때 뒤에 포인트가 나와 있네. 지금 pq라는 게 실수라는 힌트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개수 자체가 실수고 한 개의 근이 허근이 됐기 때문에 요 친구의 켤레, 즉 2-3i도 근이 될 거야. 왜 굳이 얘를 구하냐면 원래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0의 근이기 때문에 x자리에다가 2 플러스 3i를 대입을 해가지고 양변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비교를 해야 돼. 근데 귀찮단 말이야. 제곱도 전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개의 근이 2 플러스 3i, 한 개의 근이 2 마이너스 3i라면 우리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플러스 a분의 b였단 말이야. 요거를 이용을 할 거야. 다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4가 마이너스 p, 그러니까 p는 마이너스 4.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플러스 a분의 c. 그래서 전개를 하면 합차니까 2제곱 마이너스 3i의 제곱이 되면서 4 마이너스 9가 되고 플러스 13인데 그 친구가 q인 거야. 그래서 p는 마이너스 4, q는 13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7번을 보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읽거든. 오메가라고 하자. 이 친구 중요해요. 기억을 좀 잘 해두세요. 자, 어쨌거나 오메가라는 아이는 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잖아. 그러면 x자리에 오메가를 대입을 했을 때 결국은 0이 된다. 0으로 등식이 성립을 한다라는 얘기야. 근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그러니까 요런 형태는 우리 곱셈 공식에서 조금 본 게 있거든. 어떤 게 있냐면 a-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 뭐가 되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그 다음 a 플러스 b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을 곱해주면 이번에는 더하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을 할 건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에서 오메가를 a라고 생각하고요. 1을 b라고 생각하면 앞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 세제곱.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이 친구가 0이잖아. 그러면 결국은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면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돼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한 허근이 요 식도 만족을 하고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라는 식도 만족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1번을 보니까 오메가 101제곱 더하기 오메가 100제곱 더하기 1이래. 그러면 오메가 100제곱과 오메가 101제곱을 오메가 세제곱으로 바꿔볼 거거든? 그럼 101이라는 게 3 곱하기 33 하면 얘가 99지. 거기에다가 2개가 더 있는 꼴인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잖아? 그럼 얘가 1이 되면서 뭐만 남냐면 오메가 제곱만 남아요. 그러면 오메가 101제곱은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오메가 10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33제곱에다가 한 개가 더 있는 거고 요 친구가 1이기 때문에 1 생략해서 오메가만 남는 거야. 그럼 오메가 더하기 1인데 요 친구는 그래서 0이다 라고 답이 나올 거고요. 자 2번을 보니까 1 더하기 2오메가 더하기 3오메가 제곱 더하기 자, 요렇게 될 건데 오메가 제곱부터를 전부 다 오메가랑 상수항으로 다 바꿀 거야. 무슨 말이냐면 2오메가에 3에 자, 먼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니까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아까 오메가 세제곱은 뭐라고 했지? 1. 그럼 이 친구는 4가 될 거야. 그 다음 오메가 4제곱은 뭔데?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잖아. 그러면 오메가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5제곱은 그러면 오메가 제곱 오메가 6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다시 1 오메가 7제곱은 오메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형태일 거야. 그래서 요 아이가 4의 오메가 그 다음 5 오메가 제곱 그리고 더하기 6 더하기 7 오메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래가지고 쭉 전개해서 정리를 할 건데 요 친구 조금 마음에 안 드네. 오메가 제곱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꾼 다음에 몇 오메가 더하기 얼마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3 마이너스 2 오메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유제 10번에 4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유제 10번에 4번에는 2 플러스 루트 3에 2 플러스 루트 3 오메가에 2 플러스 루트 3 오메가 제곱이다. 하나씩 다 전개를 한번 해볼 건데 요 뒤에 거를 먼저 전개를 해볼게. 그냥 말 그대로 하나씩 전개를 할 거야. 4 플러스 2 루트 3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루트 3 오메가 플러스 루트 3 루트 3이니까 3 오메가 제곱이라서 오메가 세제곱인데 우리 위에서 지금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x-1이라는 짝지를 곱해줘도 얘가 성립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거 만족을 하고요. 밑에 있는 식을 전개를 한 식이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도 만족을 할 거야. 즉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라는 거 만족을 할 거고요.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야. 그 바로 밑에 유제 7번에 11번에는 요거의 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 요거의 근이 오메가라면 여기에서는 x 플러스 1이라는 짝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곱해보면 일단은 요거의 근이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 성립을 하고요. 밑에 있는 요 식을 전개한 식이 뭐냐면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야. 즉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요렇게 되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다라는 거까지 기억을 좀 하시고 자 어쨌거나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요. 요거 두 개는 한번 묶어 볼 거야. 다시 4에다가 3을 더해 준 거니까 7
그리고 2루트 3 묶어내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잖아. 근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끝이네. 얘가 7 더하기 2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7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고,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은 2 더하기 루트 3에다가 7 마이너스 2루트 3 전개만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기본 문제 7-8번. 여기서는 이렇게 정사각형인 거 오른쪽에다가 직사각형 붙여가지고 이 작은 직사각형과 큰 직사각형이 서로 닮음이래. 그랬을 때 큰 직사각형의 짧은 변에 대한 긴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하라. 사실 원래라면 한 변을 x, 한 변을 y라고 둬야 돼. 둘 다 모르니까. 근데 어차피 비율을 물어보는 거니까 하나를 1이라고 둔 다음에 풀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 짧은 변을 1이라고 두고 긴 변을 x라고 둬볼게. 그럼 닮음이니까 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x, 세로 길이는 1이야. 정사각형이거든. 그리고 작은 직사각형에서 긴 변은 1, 짧은 변은 여기가 지금 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x-1 될 거야. 닮음이잖아. 닮음비 성립을 하겠지. 1 대 x 빼기 1은 x 대 1. 분배해가지고 내가 지금 뭐 구해야 되냐면 직사각형에서 짧은 변 대 긴 변이니까 결국 1 대 x거든? 그럼 x라는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1은 x제곱 빼기 x다. x제곱 빼기 x 빼기 1은 0인데 안타깝게도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아.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지금 ac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가 될 거야.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이거나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일 건데 얘 음수잖아. 그럼 땡. 왜? x를 길이라고 넣었으니까. 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직사각형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 길이의 비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러니까 1에 대한 x의 값이니까 x 나누기 1이거든. 그냥 x를 구하라 이거야. 답이 2분의 1 더하기 루트 5 자체가 답이 되는 거지. 자, 유제 7-12번도 한번 볼게. 자, 지금 문제를 보니까 ABC 삼각형이 AB와 AC 길이가 똑같은 2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밑과 각 B와 각 C가 전체 180에서 360을 뺀 거거든. 그럼 얼마냐면 144예요. 그러면 각 C랑 각 B가 각각 72도씩 가져갈 건데 문제에서 CD 선분이 요 각 C에 대한 2등분선이거든? 그러면 요 동그라미 한 개가 36도씩 가져가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삼각형 ADC가 2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구하라고 하는 게 AD 대 AB의 B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각각 뭐 X라고 두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위에 기본 문제처럼 둘 중에 하나를 그냥 X 말고 1로 둬도 괜찮단 말이야. 어차피 정리를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제일 짧은 길이를 1이라고 두고요. 여기를 X라고 둘게요. 그러면 여기도 X거든? 왜? 잘 보면 지금 삼각형 ABC도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2등변 삼각형, 그리고 삼각형 ADC도 방금 밑각 36도를 같다라고 했으니까 2등변 삼각형, 그리고 B가 지금 72도잖아. 근데 여기도 72도거든. 외곽이라서. 그래서 삼각형 BDC도 똑같이 2등변 삼각형이 돼요. 얘네가 모두 2등변 삼각형이 된다. 자, 어쨌든 그래서 BC의 길이가 X일 때 CD 길이도 X가 되고요. AD 길이도 X가 된다. 그래서 이제 닮음을 이용을 할 거예요. 제일 큰 삼각형인 ABC 삼각형에서 제일 긴 길이가 X 더하기 1, 짧은 BC 길이는 X.
그리고 삼각형 BDC를 볼 건데 여기가 C고 BD 이렇게 잡아준다면 긴 변이 X고요. 짧은 변이 1이란 말이야. 그럼 됐네. 비례식 세워볼게요. X 더하기 1 대 X는 X 대 1 곱해주면 X제곱은 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요. 아까 그것처럼 근의 공식 쓸 거야. 자, X는 2의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이거나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음수 안 돼. 왜? X는 길이니까. 그래서 X라는 값이 이렇게 돼요. 내가 궁금한 게 요거였거든. AD 대 AB는 AD가 지금 내가 X라고 뒀고요. 그리고 AB 길이는 X 더하기 1이네. 넣어가지고 계산만 하면 돼. 좀 복잡하겠는데 2분의 1 더하기 루트 5 대 2분의 1 더하기 루트 5 더하기 1이거든. 더하기 1. 그럼 통분을 해줬을 때 더하기 2로 올라갈 거고 얘가 1 더하기 루트 5 대 3 더하기 루트 5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1 빼기 루트 5를 곱해볼게요. 여기에다가 1 빼기 루트 5 똑같이 곱하고 3 더하기 루트 5에다가도 1 빼기 루트 5를 곱해서 분배 각각 해보면 얘는 1 빼기 5가 되면서 마이너스 4. 뒤에 친구는 3 마이너스 3 루트 5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5가 되어서 마이너스 4 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5야. 그럼 플러스로는 당연히 다 바뀔 거고 2를 나눠가지고 요렇게까지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